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또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또 2월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 번이 2월 된 회차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몰릴 회차로 보이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세 번이나 2월 된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좀 EPL이나 라리가나 뭐 좀 이변이 많았었던 것 같고 다시 또 분데스리가와 EPL로 구성이 된 회차고요. 이번 회차부터는 조금 원래는 이제 제가 최종픽만 좀 공유를 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AI에서의 그런 예측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좀 정배 위주로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분석한 부분들 내용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 대 아우크스부르크의 경기고요. 레버쿠젠은 2위, 아우크스부르크는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적인 부분들은 비슷해요. 최근에 레버쿠젠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속으로 무승부를 하면서 좀 원래 강했었던 이런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조금은 좀 움츠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좀 아직까지 뭐 템포에 대한 부분들이나 공격에서의 그 전개하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여전히 좋은 건 맞는데 좀 이 앞선 공격에서의 부분들이 좀 무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만났습니다. 근데 아우크스부르크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혀져 있는 팀이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레버쿠젠에게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됐지만 저는 이 경기는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도 많이 몰리지 않았죠. 저처럼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AI 결과에서는 뭐 레버쿠젠의 승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저는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판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쿠스부르크의 승을 가져가기에는 레버쿠젠이 확실히 최근에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앞서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미넨 대 마인츠의 경기고요. 미넨이 1위, 마인츠가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미넨이 좋죠. 마인츠가 좀 사실 이런 그런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좀 괜찮았었던 팀이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승리가 없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의 불안한 부분들도 좀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AI도 그렇고 저 역시도 크게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넨의 경기이기도 하고 배당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경기라서 지난 회차까지는 이런 경기들이 좀 부러지는 경기들이 좀 많았어요. 웨스트햄 경기도 그랬고.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좀 미넨이 지금의 마인츠 정도라면 좀 압도적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넨의 단통 승으로 의심 없이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호펜하임 대 도르트문트고요. 호펜하임은 15위, 도르트문트는 7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더라도 이 경기는 좀 도르트문트가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고요. 근데 저는 AI도 도르트문트 쪽을 가리키고 앞서 말씀드린 흐름적인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순위적인 부분들 그리고 경기력적인 부분들 모두 사실 호펜하임보다는 도르트문트가 앞서는 건 맞아요. 최근에 페이스도 흐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도르트문트라서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를 가져가는 게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지운 이유는 호펜하임의 경기력이 사실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고 호펜하임의 그나마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세비야 스타일과 비슷한데 좀 측면에서의 크로스나 세트피스를 노리는 그런 방향들에서의 결정력은 아쉽지만 위협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도르트문트가 이번 시즌 특히나 이런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부러질 때가 좀 많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기부여적인 부분들에서도
도르트문트는 이런 유럽 대항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겠고 호펜하임은 잔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두 팀 다 동기부여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력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뭐 도르트문트겠지만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좀 정배 위주로 좀 들어오는 리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분데스리가 경기들 중에 한 경기는 분명히 강력한 이변이 나올 텐데 저는 이 경기가 그러한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또 원정이라는 점과 도르트문트의 그러한 이 최근에 살아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좀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 좀 부러질 때가 좀 많아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이변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이변을 보더라도 무패 투픽 정도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긴 한데 최근에 이렇게 완전한 역배가 나오는 회차들이 많았어서 2월 된 회차인 만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의 경기고요. 볼프스부르크는 12위, 프라이부르크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흐름은 지금 프라이부르크가 다시 연승을 하면서 좀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 사실 볼프스부르크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프라이부르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흐름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간 게 일단 프라이부르크가 좀 역배당을 받은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흐름적인 부분들만 놓고 보면 지금 볼프스부르크의 결정력, 공격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프라이부르크가 보여주는 모습에서의 최근에 또 다시 살아난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부르크 쪽으로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배당 보고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최근 이 두 경기는 이겼을 뿐이지 그 전 경기까지는 좀 경기력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볼프스부르크의 홈에서의 부분들을 조금 더 믿고 무승부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홀슈타인 대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우선 이 경기는 좀 이 앞선 프라이부르크 경기와 좀 비슷하게 좀 생각을 하는 경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둘 중 한 경기는 좀 무승부를 바라봤었던 경기였었는데 저는 볼프스부르크의 경기를 조금 더 무승부로 바라봐서 이 경기를 좀 승패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홀슈타인은 17위, 글라드바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흐름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글라드바흐도 조금은 떨어진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도 있고 원정에서의 성적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글라드바흐가 또 홀슈타인이 홈에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을 정도로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홀슈타인의 승은 기대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무승부냐 패냐 이 방향인데 저는 앞선 이 볼프스 경기에서의 무승부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패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지금 홀슈타인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볼프스부르크와 프라이부르크는 경기력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홀슈타인과 글라드바흐의 경기는 경기력 차이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글라드바흐가 최근에 좀 흐름이 좋지 않더라도 경기력 차이는 두 팀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AI도 이 글라드바흐 쪽을 선택을 했고 저 역시도 이 경기는 글라드바흐가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홀슈타인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드디어 EPL 경기가 나왔고요. 최근에 EPL이 좀 이변이 좀 많긴 한데 일단 이 경기는 좀 브라이튼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라이튼이 10위, 웨스트햄이 17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이 브라이튼이 좋진 않아요. 근데 웨스트햄이 더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두 팀의 좀 차이는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고 웨스트햄은 브라이튼보다는 수비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덜 불안하긴 한데 지난 이 사우스햄튼 경기 때 보여줬죠.
이 사우스햄튼에게도 좀 밀리는 장면들이 좀 경기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결정력이 사실 이 웨스트햄의 공격이 너무 단순해서 그러한 그 세트피스 말고는 솔직히 기대가 되지 않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웨스트햄, 브라이튼이 좀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 않더라도 웨스트햄과 비교할 팀은 좀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브라이튼이 아무리 경기력이 떨어졌더라도 웨스트햄 정도의 경기력은 충분히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뉴캐슬 대 입스위치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5위, 입스위치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인데 뉴캐슬이 지난 경기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흐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고 득점력도 좀 많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뉴캐슬의 불안한 부분들은 너무 좀 몰리는 경기 때 이변이 나오는 상황들이 많은데 상대가 입스위치고 또 뉴캐슬이 홈이라면 또 중요한 지금 시점의 경기라면 미끄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앞서 뉴캐슬과 입스위치의 경기처럼 일단 사우스햄튼이 이제 20위, 풀럼이 9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사우스햄튼은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고 풀럼도 지금 최근에 연패를 하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풀럼이 좀 무승부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이 무승부를 바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승패 방향 쪽이라면 당연히 지금의 상황에서는 풀럼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는 개인적으로 풀럼이 이런 패배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원정에서의 3연패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저는 이 풀럼에서의 원정에서의 성적 그리고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불안하고 또 풀럼의 최근의 흐름적인 부분들이나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 득점력이 좀 기복이 있고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풀럼이 최근에 무승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무승부에 대한 고민은 좀 해야 될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보다는 풀럼의 경기력의 기복이 좀 너무 심해서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풀럼이 맞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대 레스터 시티. 이 경기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무패 쪽으로 좀 의아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좀 이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앞서 두 팀의 이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울버햄튼과 레스터는 두 팀 다 충분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레스터가 결국에는 제이미 바디가 이번 시즌 끝으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죠. 이적을 할 것 같은데 뭐 이적하거나 은퇴하거나 이럴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 좀 패배도 워낙에 많은 상황이고 울버햄튼은 이상하게 경기력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경기력에 비해서 좀 골이 안 터졌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골이 좀 터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부분을 보여주면서 좀 연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의 두 팀의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울버햄튼에게 더 낮은 배당을 줘야 됐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높은 이 배당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2점대를 받아야 됐지 않나. 최근에 울버햄튼의 페이스를 놓고 보면 흐름만 놓고 보면 그런데 뭐 경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울버햄튼도 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두 팀의 스타일 자체가 어쨌든 역습을 노리는 팀이고 제이미 바디도 이런 이번 시즌 끝으로 나가기 때문에 분위기는 분명히 안 좋을 텐데 유종의 미를 걷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경기는 뭐 AI도 그렇고 저 역시도 좀 이변의 가능성이 좀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스타일 자체가 워낙에 역습에 특화된 두 팀이라서 레스터도 역습 한 방을 노리고 선제골을 넣게 되면 울버햄튼이 분명히 라인을 올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추가적인 득점까지의 이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 라이프치히인데 이 경기도 저는 AI랑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두 팀이 3, 4위에 두 팀의 경기인데 흐름도 비슷해요. 라이프치히가 조금 더 근소하게 앞서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일단은 뭐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두 팀이라면 저는 좀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했고 승패 방향 쪽이라면 경기력 차이가 두 팀이 크지 않아요. 그렇다면 홈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인 프랑크푸르트가 저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적인 부분들이 뭐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번은 본머스 대 맨유. AI 이 경기도 좀 저는 AI랑 다르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일단은 뭐 맨유가 최근에 유럽 대항전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경기력도 오락가락하고 또 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저는 일단은 맨유가 유럽 대항전의 부분에 그런 체력적인 부담은 좀 회복이 됐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본머스와 맨유를 비교했었을 때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사실 본머스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경기가 좀 의아한 게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의아해요. 그래서 원래는 좀 무승부 쪽으로 조금 더 선택을 하려고 했었던 경기였었는데 경기 라인업만 보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배당이 좀 이건 너무 좀 본머스가 낮게 책정이 됐고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경기력도 좀 비등한 부분이라면 홈팀인 본머스 쪽으로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보움 대 베를린의 경기고요. 이제 베를린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지금 13위, 보움이 1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움은 사실 지금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유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진행 경기 때 그냥 이 뭐 세트피스로 우겨 넣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 뭐 우겨 넣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위협적이긴 했습니다. 보험이 그것을 막아낼 그런 수비적인 단단함을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아니거든요.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유니온 베를린의 그런 세트피스 분명히 위협적이고 진행 경기 또 이제 수비적으로 좀 많은 실점도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4골이나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보험의 단통 패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대 토트넘은 리버풀을 가져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의심하기에는 사실 뭐 크게 토트넘이 리버풀에게 위협적인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버풀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브레멘 대 장크트 파울리의 경기고요.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8위,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팀 브레멘 최근에 굉장히 좋아요. 뭐 경기력이 엄청나게 압도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비적으로 좀 잘 갖춰져 있고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좀 기회가 왔었을 때 그것을 살려내는 그런 결정력도 좋습니다. 또 최근에 흐름도 굉장히 좋고요. 장크트도 경기력이 좀 나쁘진 않은데 브레멘의 최근에 페이스나 경기력이 워낙에 좋아서 저는 이 경기도 의심 없이 브레멘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